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독일 해군은 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인 F-126급 차기 호위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 정부에서 갑자기 이 함선의 도입을 취소하고 일반 범용 호위함인 메코 A200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주로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유럽 방위산업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무기 가격을 비교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탈리아에서는 새로운 전차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전차의 가격이 무려 유니코스토로 대당 1천억이 넘어서 우리 흑표 전차의 5배가 넘는 가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왜 유럽의 무기 가격이 비쌀 수밖에는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왜 무기 수출에 열심히 일 수밖에 없는지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미 쇼츠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드디어 천룡 미사일의 발사 시험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천룡 미사일은 올해 1월과 3월에 각각 미사일 분리 시험이 있었지만 미사일 분리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미사일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지 못해서 바다에 추락을 했는데요. 그 당시 엔진 점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이유는 점화 관련 프로그램 문제라고 했고 프로그램을 재설정해서 다시 시험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6월 23일 화요일에 다시 재시험이 있었고 이번에는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분리된 후에 엔진 점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천룡은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요. 만일 이번에 시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럼 원래 예정이었던 2028년까지 개발 완료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KF-21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천룡의 개발이 지연되었다면 정말로 KF-21의 타우러스 미사일의 통합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군이 기획한 작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수량은 600발이고 이미 그중에 260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이 독일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F-15K에서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천룡 미사일의 수요는 대략 340발인데요. 만일 이번 시험에 실패를 해서 KF-21의 타우러스가 통합되었다면 천룡이 정상적으로 전력화하고 양산하는 시간까지 우리 국방부는 독일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수밖에는 없고 그럼 당연히 천룡의 양산 수량은 줄어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실패하지 않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이번 시험에 성공을 해서 천룡의 개발 일정은 밀리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양산 수량도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KF-21 전투기의 현지 생산은 없을 거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인도네시아 유력지인 콤파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 KF-21을 현지 생산하지 않고 직도입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방물자처장이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 생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직접 구매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을 현지 생산하려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또 라이센스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아야 하고 그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직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지 생산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현지 생산을 포기한 이유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을 때 체결한 내용에 따르면 KF-21의 일부 부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현지 생산을 포기한 마당에 여전히 KF-21의 일부 부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건지가 무척 궁금하네요. 아무튼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현지 생산을 못하고 직도입을 할 거라는 건 이미 이야기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예상을 하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KF-21의 현지 생산을 포기하는 걸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KF-21 전투기 판매 협상이 가속화할 거라고 여겨지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독일의 호위함 사업 이야기로 넘어와서 독일은 낡아진 기존 호위함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하는 호위함은 일본의 모가미급과도 연관이 있는 함선입니다. 제가 전에 모가미급의 운용 시스템은 독일의 바덴 비르텐베르크급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건조되는 F-126급은 바로 이 바덴 비르텐베르크급의 운용 개념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함선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바덴 비르텐베르크급이 너무 특정 목적에만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F-126급은 바덴 비르텐베르크급의 개념에
좀 더 범용성이 높은 설계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함선은 어떻게 보면 최일성급 전투함이 아닙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급도 원래가 소말리아 해적 같은 저강도 임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함선이고 기본적으로 이 함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함선의 재원을 보면 만재배 수량이 1550톤이나 하지만 정작 함선 운용에 필요한 승무원 숫자는 114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형 함치고는 너무 작은 승무원 숫자인데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함선에는 탑재되는 무장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력 방공 미사일은 16셀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되는 64발의 ESSM이 담당을 하고요. 여기에 램 발사기 2개, NSM 대한미사일 정도가 주력 무장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함선에는 독일의 주력 대자멜기인 NH-90 헬기 2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경납고와 갑판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평소에는 이 헬기를 운용하는 승무원은 탑승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만 항공 승무원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선에는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승무원 말고 이런 항공 승무원이나 소말리아 해적 소탕 같은 임무에 필요한 해병대나 특수전 요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선실이 별도로 있고 그래서 대략 80명 정도를 추가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함선은 대규모 전면전을 위한 함선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정규전에 더 적합한 함선인데요. 참고로 제가 전에 한화가 우리 KDDX의 설계가 구식이고 그래서 모가미급같이 함선의 모든 시스템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KDDX의 승무원 숫자를 대폭 줄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에서 그 어느 나라도 주력함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F-126급이 독일의 모가미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독일은 신형 주력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KDDX와 비견되는 독일의 신형 주력함은 F-127급인데요. 이 함선의 승무원 숫자는 18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0톤 이상 15,000톤 이하의 함선이 정상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승무원의 숫자가 딱 180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함선의 주력 무장을 운용하면서 조타실과 전투정보실을 별도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 승무원 숫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F-126급은 독일의 주력함은 아니고 비정규전 같은 저강도 분쟁을 담당하는 2성급 함선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지던 함선인데요. 이 함선은 이미 건조 준비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초도함에 한 명도 정해져서 초도함은 이더작센급이라고 명명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는 이 함선의 도입을 취소하고 메코 A200 함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독일은 왜 이 사업을 취소시킨 것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래 이 사업은 독일 업체가 아닌 네덜란드의 다멘그룹이 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다멘그룹은 함선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독일 업체들이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의 다소제로 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4년인가 지연되고 사업비도 폭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멘그룹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사업은 갈수록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내에서도 F-126급이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독일은 사업자를 다멘에서 독일의 조선소인 라인메탈 산하의 MVL 조선소로 변경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F-126을 대신해서 A200을 예비안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독일도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고 다멘으로부터 설계 자료를 MVL 조선소로 이전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6월 24일자로 독일 정부에서 이 사업의 취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건 이걸 것입니다. 왜 독일은 독일 내에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주요 조선소들이 많은데 네덜란드 회사와 계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무장을 시작했지만 정작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재무장은 유럽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 방위산업에 강력한 무역장벽을 세워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입도 막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의 재무장을 유럽 스스로가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유럽의 재무장을 위한 무기 공급을 거의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독일은 이걸 무마하고 유럽의 재무장을 유럽이 해야 한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독일 스스로도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독일 업체가 아닌 유럽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방했고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독일 회사들은 사실상 유럽의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기만 했지 유럽의 다른 나라가 설계한 함선 설계에 따라서 지시를 받아서 건조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본청만 했지 하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패를 한 것이고 아마 그 영향으로 앞으로 독일 정부가 독일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에서 생산되는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작 독일이 주장하는 유럽의 재무장을 유럽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독일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더 많은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F126급 대신에 건조한다는 게 독일 TKMS의 A200인데요. 정확히는 독일 TKMS의 메코 A200DU입니다. 메코 시리즈는 독일의 대표적인 수출형 함선 설계이고 우리나라의 관개토대왕급도 메코 시리즈 설계에 영향을 받은 것은 너무 유명한데요. 특히 A200 시리즈 함선은 남아공과 알제리 그리고 이집트 등이 이미 도입한 증명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번에는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증명된 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함선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함선들의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 배수량 7,000톤급 만재 배수량 9,000톤급의 KDDX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6척의 구축함을 도입하는데 총 7조 6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독일이 건조하려던 F126급은 일종의 방공함인 우리 KDDX급이 아닌 저강도 분쟁에 사용하는 이성급 함선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함선은 6척을 건조하는데 총 사업비로 26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충남급 같은 함선이 하는 역할을 하는 이성급 전투함 한 척의 가격이 탄도미사일까지도 방어가 가능하고 함선에서 탄도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한 우리의 주력함인 KDDX보다도 가격이 무려 3배나 비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건조비도 폭증해서 F126급의 건조를 취소하고 독일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한다는 A200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독일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A200은 총 8척을 건조할 것이고 첫 번째 4척의 가격은 63억 유로 우리 돈으로 대략 11조 원. 그리고 나중에 건조할 4척의 건조 가격은 53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9조 3천억 정도 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F126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함선의 크기는 만재 배수량으로 대략 4,000톤급 함선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함선은 우리 충남급 호위함과 비슷한 크기와 능력을 가진 함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충남급은 6척을 건조하는데 잡힌 예산이 2조 8,690억이었고 한화가 충남급 5번함과 6번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계약한 금액이 7,917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남급 한 척을 건조하는 가격이 대략 4,800억 선인데요. 독일이 A200 한 척을 건조하는데 사용한다는 비용은 2조 6천억 선입니다. 당연히 우리 KDDX보다도 월등하게 비싸고 우리 충남급의 5배가 넘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게 비싸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저렴한 것일까요? 우선 독일이 군함을 건조하는데 가격이 비싼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 공급 가격이 비싸져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부품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도입하는 부품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더욱이 메코 A200 설계는 이미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되어서 그 비용이 증명되었는데도 정작 독일 정부에 납품하는 가격은 비싼 건데요. 그 진짜 이유가 이미 독일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지금 독일에서는 발주처의 이름이 독일 연방군이라고 찍히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방산업체들이 독일 연방군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든 게 군용 탱크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은 불과 4년 전만 해도 가격이 14만 2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4,8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29만 1천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5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과 4년 만에 가격이 2배가 오른 건데요. 정작 독일 의회가 방산업체에 왜 가격이 올랐는지 그 이유를 물었지만 방산업체들은 가격이 오른 명확한 상승 요인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독일 의회의 예결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을 전격 보류해버렸다고 합니다. 내년도 독일 정부의 국방비는 무려 18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독일 국방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역시 증가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정작 그러나 국방비는 대폭 올랐지만 이 국방비로 지금 독일 방산업계만 배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럼 왜 우리나라 무기 가격은 저렴하고 방산업체들이 마음대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그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정직해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계약은 시장 가격이 아닌 원가의 법정 이윤을 더하는 원가 가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무기들, 당연히 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는 불가능하고 국내 생산 무기는 원가를 공개하는 게 기본이고 그 원가의 법정 이윤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아무리 군함을 열심히 건조를 해도 그냥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것보다도 이익이 적게 남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군함을 건조하는 것보다 상선을 건조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방식으로 인해서 업체들은 우리 군의 무기를 판매해도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왜 업체들이 적자를 보게 되냐면 우리 방산무기의 가격 설정은 KIDA에서 하는데 문제는 KIDA에서 가격 설정을 한 다음에 정작 무기를 생산할 때 부품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업체들은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KDDX인데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하는 때에 계약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 자료가 없어 계약 금액을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계약할 때 원가를 확정할 수 없으면 우선 계약을 하고 계약 이후에 가격을 결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DDX 사업이 바로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방산 법률에 따르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 요인을 반영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로 정한 최대 상승폭이 3%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하고 물가가 상승해도 그 상승분을 총 사업의 최대 3% 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KDDX는 원가 상정 기준일에 비해서 원가의 가격이 3%보다 훨씬 많이 올라버렸고 그래서 업체는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생산하면서 폭리를 취할 수 없는 이유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익 이상의 이익을 방위산업에서 얻을 수 없고 때로는 오히려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무기 수출에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무기 수출이 우리 한국군에 납품하는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이익이 남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들어보면 못해도 3배, 보통은 5배 이상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어떻게든 수출을 하려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방산업체들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급한 건 미국이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게 우리나라 군함을 건조하는 것보다도 못해도 10배는 더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 군함을 수리하는 MRO도 LNG 선박을 건조하는 것에 비해서 이익이 5배는 더 남는다고 하고요. 신규 군함을 건조하는 기준으로는 LNG 선에 비해서 5배에서 10배, 우리나라 군함을 건조하는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배까지도 더 많은 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고 싶어서 혈안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군대의 무기를 납품해서는 너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완전히 정반대인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위대에 대한 무기 공급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최대한 무기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작 일본 방산업체들이 안정적 수익을 내는 일본 자위대에 대한 납품을 놔두고 위험도가 높은 수출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수출에 열심히이지만 일본 방산업체, 특히 조선업체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수출에 열심히 일 수밖에는 없고 또 우리나라 무기의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방산업체에는 우리 군의 무기를 납품하는 것도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방사청으로서는 그런 방산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당장 무기 가격이 올라가면 국방부나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건 방사청이기 때문에 굳이 방사청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국내에서 우리 군에 대한 무기 납품에서 이익을 얻는 건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무기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개발비를 받아서 수출할 상품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 개발한 무기를 수출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방위산업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DDX 사업에서 업체들이 적자를 볼 게 뻔한데도 굳이 가격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게 납품하는 거에서는 이익을 볼 생각 말고 그냥 KDDX를 개발해서 수출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절대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폭리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무기 가격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저렴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무기 가격이 저렴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너무 심하게 무기 가격에서 이익을 남겨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손해는 보지 않고 무기를 만드는 건데 그런 우리나라의 무기 가격에 비해서 최근에는 유럽산 무기의 가격이 우리나라 무기보다 보통 5배 정도 비싼 건 너무 흔한 일이 되어서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럽 방산업체들, 특히 독일 방산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이제 알겠나요? 결론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국가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